미국과 중국이 투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 분야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1단계 무역 협상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가 예정된 15일 전에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나토 회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나토가 중국을 견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중국 역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찾아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G2의 패권 다툼, 오늘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목적지가 미중 합의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거의 시계제로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소식들을 들려오는 것들만 봐도 뭐 언제는 되게 좋은 합의가 거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는 또 대립을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이 롤러코스터 좀 국면이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12월 15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세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아 보이기는 한데 지금 주변의 요소들 미중 간을 자꾸 긴장을 팽팽하게 만드는 건 자꾸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 트럼프 대통령도 뭐 5일날 뭐 추가 관세는 좀 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상황 변수를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분위기 부분에서는 서로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은 자국 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합의점을 가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실시간으로 정말 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보면 좀 확실한 압박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10월 달에는 아마도 안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폭스 방송에서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2월 5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6일 날 지금 아마 CNBC 인터뷰에서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지금 중국이 뭐 기술력 탈취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합의를 자꾸 안 해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협상하는 부분에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레리 크덜러라는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자체가 또 전형적인 또 강경적인 또 보수 관료 중국을 이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 강경파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보통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백악관에 있는 모든 지금 격리 참모들은 지금 우리가 좀 반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조의 박자,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다르게 중국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조용해진 모습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워낙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권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앞에 지금 있는 1단계 합의에서는 지금 무역 관세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완전 합의하면 완전 관세 철폐를 해라라는 거고 미국은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또 계속 2단계, 3단계에서 내가 패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서로가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일단 시간 벌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긴다라는 전형적으로 중국이 했던 외교 전략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부분에서 지금 국내 정치 입장에서 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금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뭐 500억 달러에 관련된 농산물을 바로 지금 수입하기는 사실 좀 힘이 든 상황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사라 이런 걸 지금 협정을 쓴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죠. 지금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권법을 내세워서 무역 협상에 이제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모습인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위구르 인권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분리와 독립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죠. 그러니까 홍콩,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신강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지금 이건 뭐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이거 뭐 트럼프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봐도
밀릴 수 없는 네. 부분이죠. 이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때문에 지금 뭐 신강 위구르 전체 인구가 자치구가 한 2,2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위구르족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유엔 인권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 100만 명이 정도 수용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최근에 지금 그 관련된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찍었던.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알려진 거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도 다른 말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금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건드리는 거죠. 터치를 하는 거고요. 근데 계속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네. 자,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일정을 보니까 지난 7일에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뭐 업무를 좀 봤다고 해요. 여기서 좀 미중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을까요? 뭐 당연히 나왔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것은 지금 곧 있을 지금 이제 비공개로 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앞두고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메시지를 던진 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경제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내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네. 잡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부분에서 이번에 나왔던 시진핑 주석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런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은 2020년도가 중국 경제에서 가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반 국민들의 약속한 게 있죠. 2020년도 GDP가 2010년도에 우리 배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게 이제 약속했던 부분들인데 이걸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가 조금은 이제 부양책을 하긴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야기한 GDP 한 3%까지 재정 적자 우리 비중을 좀 높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는 좀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뭐 3조 위안을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양의 의지를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두 번째가 그 부양도보다는 과거에 중국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풀었지만 그게 지금 결국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양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 해지하는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 보완책들이 나올 것 같다. 세 번째가 이제 이참에 경제 체질을 바꾸자라는 것들이죠. 미중 무역하면서 계속 나왔던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이런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아마 이번에 좀 포커싱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제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약 151억 달러 피해를 봤다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미중 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만 서로 각자 미국과 중국 수출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예. 미국은 또 거의 안 줄었고요. 중국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줄었나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이 한 마이너스 16% 정도 줄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고 한참 할 때 수입 대체 효과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한국이 거기서 중간에서 이득을 볼 것이다.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가 이번 계기를 또 바꿔야 된다. 근본적인 체질 변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의 지금 1등, 2등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다변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 지금 정부에서도 아세안 국가를 계속 지금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다 중간재입니다. 특히 중국 관련된 거의 한 80%, 80%가 다 중간재이기 때문에 자본재라든지 소비재로 좀 해야 되는, 좀 전환해야 되는 노력을 좀 더 가속화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 지금 성장해 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8대 주력 산업 중에서 이제 거의 뭐 반도체, 우리가 디스플레이도 OLED 빼고는 거의 다 추월 당했다는 게 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됐다. 산업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이 자신들과 미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가장 아픈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부장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 대한 뭐 이렇게 압박을 주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미국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로 안 들리고요. 네. 한국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편에 서라 뭐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쓰리 압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압박이 이제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한국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돌려서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좀 포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지금 현재는 한국이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일본은 들어가 있는데 일본이 외무상이 안 들어가겠다는 걸 확실히 했기 때문에 시선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프레임에 끼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가 이제 사드 이제 추가 배치. 그러니까 환경 영향 일반적인 지금 평가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임시 평가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아두는 개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뭐 한한령이나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 압박 이 상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될 것이다. 이걸 5년 만에 국민이 방문했으니까 엄청 뭐가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지켜보라는 이야기고 이번에 방문했는데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